네, 안녕하십니까. 유스킨 사업가 이인태입니다. 네, 반드시 여기 계신 사장님들과 그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폰서 사장님은 박상용, 김나원 스폰서님 되십니다. 일단은 메뉴 거 누르면 되는 거죠? 이거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저는 학생 때 이제 공부할 거 공부하고 놀 거 놀았던, 그러니까 뭘 하든 열심히 사는 그냥 평범한 20대 학생이었고, 제가 이제 유스킨을 좀 만나게 된 계기는 김나원 사장님이랑 이제 제 생일 이후부터 해가지고 한 달을 넘게 꾸준히 연락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김나원 사장님이 저보고 근태가 제주도 여행을 가자.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학교 생활이 이제 종강을 하고 백수 생활을 보내던 와중에 너무 제주도 여행을 가자니까 너무 설레서 바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주도 랠리에 초대가 된 거였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함께 가게 된 이제 인현수 사장님과 임나희 사장님 이렇게 함께 가셨는데, 결국 저는 제주도에 가서 느꼈던 거는 이렇게 좀 대체 이거는 이제 뭐 하는 집단이고 뉴스킨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년수 사장님 강의랑 박상용 사장님 강의였는데 그때 너무 재밌게 제가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킨 첫 경험을 하고 한 달 정도를 이제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저랑 이제 만남을 갖지 못하다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사업을 알아봐야겠다 하고서 이렇게 공개를 한 곳이 11월 랠리였어요, 작년. 근데 작년 11월 랠리인데 제가 이제 졸업도 껴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여행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껴있으면서 저 같은 경우에 랠리에서 뭐를 느꼈냐면은 나와 같은 이런 20대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니면 30대, 뭐 40대 그 이상의 그런 이렇게 꿈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정말 많이 생각이 들었고, 제가 집중하고 있던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에 대한 이런 개발자 이런 부분보다 이 부분에 솔직히 흥미가 너무 더 갔어요. 그래서 이 랠리에서 나는 이 일을 반드시 알아봐야겠다 라고 결정을 한 상태에서 11월 랠리가 저한테는 뜻깊게 다가왔고,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을 하면서 제가 1월 중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제가 정확하게 첫 번째 LTO인 이 TRM를 앞두고서 에이스 워크숍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워크숍을 같이 갔었을 때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저는 S가 좀 굉장히 100%일 정도로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박상용 사장님이 심장을 두들겨 패서라도 떨려야 된다. 하지만 저는 전혀 떨리지가 않았고, 이 워크숍에 갔었을 때 왜 다른 사장님들이 LTO에 대해서 이렇게 환호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쉽게는 이렇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때 가서 저는 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봤고, 그때 결과가 언제 나왔느냐, 저도 TRM를 준비해야 돼서 대리점이 돼야 된다고 해서 딱 3월차 대리점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원래 3월 14일날 저희가 선반배가 BR 선반배가 열렸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뭐 혼자서 팀을 이끌어갈 정도로 이렇게 액티브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사장님들을 보면서 이게 LTO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고, 반드시 나는 다음 LTO를 기회를 그럼 잡아야겠구나. 근데 그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웰스파였잖아요. 그래서 이 웰스파 때는 내가 지금 가장 부족한 게 뭐지 하고서 알아봤을 때 명단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TME를 전달할 사람도 없었고 명단을 너무나도 늘려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그 부분을 되게 집중해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뭐 PE스쿨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 속에서 저는 만근을 어떻게 보면 좀 놓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노력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PE스쿨이나 이런 만근은 정말 성실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우트적인 부분들을 몰라서 그때 받은 스폰서링이 제가 최근에 1분 스피치로 말씀드렸던 맥도날드와 버거킹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와 버거킹 한 번 더 또 말씀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버거킹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맥도날드는 너무나도 잘 되고 있는 기업이었고, 버거킹은 맥도날드를 전 세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지금의 브랜드화가 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당연히 신규 사업자다 보니까 잘하는 부분이 없을 수밖에 잘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게 당연했고, 그래서 맥도날드가 되어 있는 지금 뭐 리더 사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신 사장님들의
어떻게 보면 노하우를 모방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에게 또 PE 스쿨에서 이렇게 PE를 꿈꾸듯이 핀을 어떻게 보면 업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좀 어떻게 보면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스폰서링을 한 번 더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받은 스폰서링이 너는 1대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회원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시키는데 어떻게 다 0포인트가 떠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러한 스폰서링을 받으면서 한 명을 하더라도 그 한 명과 정말 친밀해져야 되고 관계를 쌓아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뒤에 100명, 1000명이 있는 거를 알아라 하는 그런 스폰서링을 통해 결국 포크레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요. 이 포크레인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없었고 진짜 한 명 한 명 사람은 좋아했는데 이 뉴스킨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말 소개를 통해서 소비자가 뭐 3대 4대까지도 내려가기도 하고 정말 2000볼륨이 너무 힘들었던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 조금씩 소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해결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스폰서링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와닿았고 이 부분의 결과를 통해서 루비라는 핀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라든지 아니면은 버거킹 이런 부분들을 PE 스쿨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모방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저에게 이 트립이라고 하는 건 사실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트립이라는 거는 최소 루비라는 EVP라고 하는 이런 핀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던 거는 이 정말 대리점 유지도 어려웠는데 이 8000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었고 루비를 한번 달성해 보니까 이 트립에 대한 도전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꼈고 그 과정 속에서 트립을 도전하면서 요즘에는 좀 이렇게 설레고 나도 이런 것들을 좀 도전할 수 있구나 하면서 아직까지는 잘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너무 행복하게 요즘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게 느꼈고 제가 느낀 트립은 사실 유스킨을 만나고 그 다음에 유스킨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사실 저에게는 두 가지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행을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저는 여행을 너무 좋아하고 유스킨의 Y 안에는 사실 여행이라고 하는 한 부분도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 유스킨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사실 이 유럽 여행이 한 달이 넘게 예약을 이미 잡아놓은 상태여가지고 유스킨을 본격적으로 못 들어오고 여행을 먼저 갔는데 이 유럽 여행을 가기 전에 대만 여행을 떠나게 된 이런 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계기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세 명이서 함께 가야 되는데 이 비행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코로나가 너무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이틀 전에 코로나 걸리신 거예요. 출국 이틀 전에. 그래서 이틀 전에 걸려가지고 나는 가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주변에 이제 친구라든지 뭐 여러 가족들 이런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당연히 누가 어떻게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틀 뒤에 바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때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유스킨을 하면 시간과 돈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매형하고 누나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유스킨을 하려면 유스킨을 하면 시간과 돈 그런 자유가 있다는데 시험 삼아서 한번 보여주세요 하니까 그래 근태가 바로 가자 하고 바로 출국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틀 뒤에 매형하고 누나하고 의도치 않은 이렇게 또 세 명의 이런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가지고 느꼈던 거는 제가 유럽 여행을 갔었을 때 한 달은요 하루에 제가 한 4만 보씩 걸었거든요. 40kg의 짐을 짊어지고서. 근데 그거는 20대라서 저는 젊은 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했고 대만 여행 갔을 때는 사실 이렇게 저는 호화스러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땅바닥에 발을 묻혀본 적이 없을 정도로 택시를 타고 다녔고 하루에 끼니를 7끼니씩 먹었어요 거의. 이때가 이제 박상영 사장님이 최고 몸무게 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부분들을 막 진짜 느끼고 그 다음에 우연치 않게
박상현 사장님, 김나은 사장님의 이런 파트너 사장님들 또 만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추억들을 쌓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이게 진짜 여행이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여행을 한번 가면 그 나라는 다시는 안 가야지 하면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모든 거를 다 보고 오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왜냐면은 사실 한 번 이렇게 시간 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이 유럽 여행에 갔다 와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뉴스킨이 주는 트립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이 대만 여행과 같은 트립이 있지 않을까. 정말 여유를 즐길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에 다시는 못 오겠지가 아니라 이 나라에 내가 언제든지 올 수 있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트립이지 않을까라는 게 너무나도 여행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크게 와닿았고요. 이거는 이제 박상현 사장님이 랑 김나원 사장님이랑 이제 뭐 이렇게 동영상으로 꿈을 한번 날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뭐 되게 추억 삼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 웰스파 IEO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 TRM 때 너무 안 떨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TRM 때 너무 안 떨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웰스파 때는 드디어 떨리더라고요. 저에게도 S적인 성향인데, 그래서 이번 LTO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런 LTO를 가지고서 저는 지금 갖고 있는 부분들을 집안일을 놓치지 않고서 반드시 좀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목표는 이 웰스파와 함께 진짜 트립을 마무리하고 이 웰스파의 기회를 본 이런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같이 함께 트립을 가는 것이 목표이며,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에 형제 파트너 사장님들 그리고 스폰서님들과 함께 히말라야 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스폰서링을 최근에 또 한 번 받았어요. 그 스폰서링 뭐였냐면은 너가 정말 하기 싫은 거 그리고 나를 변화해야 되는 그 일이 유스킨인데 가장 힘든 게 뭘까 했을 때 사실 히말라야를 가면 정말 싫어도 한번 극복해내면은 나에게 엄청난 자신감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고, 저는 이 히말라야를 올해 말에 도전을 하고요. 새로운 도약이 저한테는 분명히 될 거고 2024년도를 좀 리프레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행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 이런 히말라야를 갔다 왔을 때 느꼈던 부분을 가지고서 다음번에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팀들, 이런 부분들과 팀들과 함께 나의 파트너로만 이루어진 팀과 함께 히말라야를 또 도전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여기까지가 제가 일단 준비한 PPT는 다인데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야기를 제가 더 넣으려다가 이게 처음이라서 그러면 일단 이 부분까지 했고, 일단은 저를 이 위치에 세워주신 P스쿨의 이런 리더 사장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 담임 선생님이신 김진욱 사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저 빨리 내려가도 되는 거 맞을까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거 누르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조금 비게 된 걸로 알고 또 짧게 하셨으니까 저는 좀 더 써도 괜찮죠? 저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연차가 좀 되잖아요. 그래도 너무 지루하게 하지는 않고 잘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킨 사업가 김지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제 스폰서님은 조혜미 사장님 되십니다. 네, 제가 어떻게 여차저차 BA까지 오게 돼가지고 그 스토리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마이스토리 전직은 뭐고 그냥 학생이었어요. 대학교 열심히 다니는 17학번이죠. 26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냥 다니는 사람이었고, 제 전공이 어떤 거였을 것 같으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영어 제가 뭐 가르칠 것 같으신가 봐요. 근데 네트워크 잘했을 텐데 잘 못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막 우리 김일성 동무와 이제 그 자제분들의 나라를 공부하는 정치외교학과였습니다. 의외죠, 신기하죠. 근데 이게 제가 막 정계로 가려고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정치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궁금했고, 그런 것처럼 그냥 뭔가 사실 정치외교학과가 취업이 잘 되는 학과는 아니거든요. 아니어서 근데 그냥 저는 그게 하고 싶었으니까 뭔가 해보고 싶었고, 그냥 뭔가 하고 싶은 게 또 그렇게 많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다. 인생 한 번인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죽어야지. 좀 이런 생각이었어서 막 그냥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여서 했었었고, 노는 걸 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막 계속 놀면서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막 재밌게 살고 싶다라는 거를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 뉴스킨이라는 도구도 이 막연한 거를 진짜 실현시켜줄 수 있는 도구가 됐다 보니까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마냥저냥 놀고 있던 대학생한테도 이제 올 게 오죠. 바로 이제 뷰티 크리에이터 제안이 옵니다. 이제 조혜미 사장님한테 제안이 와가지고, 전 이때 19년도 초반이었다 보니까 별로 이런 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막 방송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나 방송 나가서 데뷔나 할까 봐 이렇게 까불었던 거예요. 친구들한테 단톡방에서. 근데 이제 이런 게 신기하긴 하지만 걱정도 되잖아요. 많지 않으니까. 역시 많이 하시는 것처럼 이제 장기 매매 걱정도 하면서 이제 친구가 어디다가 신고해야 되냐, 강남경찰서에다 해야 되냐, 몇 시에 할까. 이제 이 언니가 제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철저하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6시에 들어가니까 이쯤에 신고해달라 하고, 가는 길 내내 이제 막 찍어 올리면서 나 이제 문 열린다 하면서 하나하나 보고를 했던. 그래서 5분 뒤에 카톡을 하고 이렇게 막 엄청 그 설렘 반 두려운 반으로 갔던, 이렇게 장기 매매를 걱정하던 이 대학생은 갑자기 이제 루비가 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 줄 알고 전기가 빨라요. 갑자기 루비가 됐는데, 그 루비가 되기 전까지 잘했을까요? 당연히 못했죠. 22살짜리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뭔가 사람을 대하는 경험도, 뭔가 사회 경험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못했었고, 이타심보단 이기적인 마음이 더 강했고, 누구를 이끄는 것보다 따르는 게 조금 더 편했고, 이끌어도 잘 못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감도 부족했던 것 같고, 뭔가 책임을 져본 경험도 없었고, 의지력은 그냥 고3 입시할 때 다 했어요. 그래서 더 바닥나 있었고 이제 그런 애가 또 돈도 없어. 학생이니까. 일도 안 하니까. 인맥도 없어요. 있다고 해봤자 뭔가 그냥 내 또래 친구들인데 걔네 너무 탱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소비자 확장도 못해. 이랬다 보니까 그냥 진짜 못하고, 루비가 되겠다 말은 하는데 그렇게 한 3년,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사실 저희 같은 사업자분들은 이 뉴스킨 가치를 아니까 3년이 짧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냥 마냥 그냥 이제 20살 어린 초반한테 노는 거 좋아하는 애한테 3년은 솔직히 길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해내왔을까 포기하지 않고 생각해봤을 때, 저도 이제 돌이켜보다가 제 일기장을 좀 봤는데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읽진 않고 어쨌건 제가 원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진짜 돈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고, 이거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진 않지만 그걸 누리는 건 가장 쉬운 방법이 뉴스킨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청춘 바쳐서 굳이 겪지 않아도 괜찮을 시기에 어려우고 있는데 반드시 돌아올 거다. 돌아왔다. 난 20대에 마칠 거고 100만 정도 돼 있고, 뭐 재정적 시간적 경제를 나누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누리고 있고 정말 가치 있게 선하게 쓸 거다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저 혼자 막 자기 세뇌하고 뭐 혼자 사랑해 막 하면서 나한테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 하면서 루비를 갈 때 가장 집중했던 거는, 저는 긍정 에너지를 관리하는 거를 제일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에너지에 너무 이게 파장이 큰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제일 에너지를 좋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저 스스로 시크릿도 하고 생각도 바꾸고 막 명상도 하고 감사일기도 쓰고 하면서 막 저 스스로 노력을 했는데, 이게 귀는 뚫려 있으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막 밖에서 오는 부정들을 막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뉴스킨을 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으셨고, 전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워낙 엄격하셔가지고 제가 일찍 들어오시길 바라시는데 걱정도 많으셔서, 이게 사업하다 보면 일찍 들어가기 힘들고 또 집이 인천인데 어떻게 또 일찍 가겠어요. 그래서 막 이제 계속 그런 걸로 다툼이 또 되다 보니까 그냥 가출을 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자취를 하겠다고 말을 해버리면 안 해주실 게 뻔하니까 그냥 나 이제 나와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근데 잘 살고 싶고 잘 살 거라서 뉴스킨 그만둘 생각 없고 대충 할 생각 없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계속 싸우게 되는 것 같다. 그냥 나는 내 에너지가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엄마랑 있으면 자꾸 너무 싸우게 되는 것 같아. 내가 나올 거고 내가 못된 딸이라서 미안하다, 고맙다, 성공하겠다라고 하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짐을 다 갖고 나올 수 없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 없는 시간에 짐 찾으러 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야금야금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사실 저도 자취라는 걸 해보고 싶었지만 처음이어서 되게 무서웠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첫날 밤에 좀 약간 울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밤부터 울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적응해 나갔었고, 야금야금 그냥 짐 가지러 가는 동안에 저도 또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막 이런 거 남겨가면서 막 했어요. 엄마 아빠는 쉐이크 하나씩 먹으라고, 내가 매달 시켜주겠다. 근데 G3는 매달 아직 힘들다, 매달은 안 되고 아무튼 아플 때 먹어라 하면서 그냥 두고 나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또 두 번째로 제가 그 환경 만들었던 거는 지르고 채웠습니다. 이게 그 트윈즈가 작년에 9월 말일까지 그 루비를 마감하면은 10월 초에 워크숍을 가는 거예요. 루비 워크숍을. 노는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리더 사장님들끼리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라 놀러 간다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가고 싶어서. 그리고 또 약간 될 것 같은 상황도 있었어요. 비겁했죠, 제가. 그래서 그 김나원 스폰서님한테 먼저 그냥 루비 되기 전에 입금을 해버렸어요. 10만 원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무튼 입금을 해버리고 막 했죠. 근데 갑자기 파트너들이 복제를 이상하게 해버려가지고 가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1대 2명이. 근데 루비는 1대 4명이어야 되는데 2명이 가출을 해버리면은 이게 뭐야. 나 이미 근데 10만 원 입금했는데 어떡해. 그래서 근데 그때는 뭔가 루비라는 목표가 진짜 간절했다 보니까 또 거의 됐다 보니까 이걸 내가 또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끝까지 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스템 끝나고 막 이렇게 그냥 하다가 소통하다가 부산에 있는 어떤 명단이 뭔가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부산 갑자기 막 당일치기로 가버려서 막 해버리고 사실 근데 부산 당일치기 갔다 오는 게 10만 원보다 비싸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뭐 가서 만나고 왔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어도 그냥 그런 걸 계산이 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는. 이렇게 하고 다녀오고 그냥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진심 전하면서 막 그냥 장문 막 그냥 겁나 보내. 막 뭔 말인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다 가려놔가지고. 하면서 근데 이렇게 막 보내면서 뭔가 그 나쁜 말도 많이 듣고 거절도 듣고 상처도 받으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뭐 다녀오고 나니까 힘든 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그냥 재밌게 놀았었고 진짜 뒤집어지게 막 재밌게 놀고 술 엄청 먹고 아침까지 놀고 하면서 너무 이제 에너지도 많이 받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에너지 받고 온 게 조금 사그라들고 나니까 이제 그 현타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어쨌건 파트너들이 가버렸으니까 조직이 없는 루비인 건데 사실 조직 없는 루비까지는 전 괜찮다 생각이 들거든요. 루비라는 핀 자체는 가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는 늦게 갔는데 조직 없는 루비니까 뭔가 조금 현타가 오는 거예요. 뭔가 내가 3, 4년 동안 계속 외쳤는데 안 됐던 그 루비가 이 루비인가 싶으면서 제가 되게 거품같이 느껴지는 거죠. 뭔가 루비라는 핀은 있는데 조직은 없고 뭔가 스피치 세우는데 나 사실 그래도 되게 작고 뭐 있는 거 없는데 그런 게 나가니까 오늘 막 샤워를 하고 거품을 보는데 막 거품이 사라지는데 저 같은 거예요 갑자기. 완전 NF여가지고 웃기잖아요. 저 무슨 비련의 여주인공이야 뭐야. 근데 그랬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가 안 나니까 뭔가 액션이 나오지도 않고 막 해도 안 붙고 하니까 점점 더 저에 대한 불신이 더 쌓여갔었고 그리고 막 자꾸 비교하게 되고 위축되게 됐죠. 그냥 저가 그 루비 갈 때 비슷하게 시작한 형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같이 갔는데 그때 갔던 사장님들은 뭔가 조직이 이씨 루비를 갔는데 난 내가 제일 오래 했는데 나는 조직 없이 루비를 가 있으니까 막 너무 위축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런 시기에 제가 진짜 부적같이 갖고 있었던 그 카톡 메시지가 뭐냐면 박상민 스폰서님이 한번 트윈즈 카톡방에 올리셨던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건 너무 좋으니까 길어도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루를 자기 자신한테 쪽팔리지 않게 살았다면 위축이란 단어는 아예 사전책에서 없애버리세요. 난 분명 하루 할 거 다 했다. 당당히 떳떳하게 시크릿 하세요. 난 무조건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안 될 때는 이유가 있고 잘 되는 사람도 이유가 있어요. 카운셀링을 꼭 받고 사람들이 날 너무 좋아하고 따르려 하는 리더 모습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요즘 트윈즈가 너무 핫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안 될까에 집중하는 사람이 많은 듯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터지는 그룹에 속해 있는 게 감사하다. 내 다운들도 이 공간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고 리더 될 확률이 높구나. 진짜 좋다. 이젠 내가 터질 차례다. 난 무조건 조직 리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인드 잡고 밀어붙여 봅시다. 이거를 진짜 힘들었을 때 그냥 바탕화면 해놓고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직도 그 핸드폰 하트 눌러놨거든요. 하면서 그냥 진짜 사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 분명 있는 건데 그냥 그럴 때 그 중요한 건 저희 태도인 거잖아요. 어떻게 반응하는. 근데 이 카톡 메시지가 그런 힘이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결국에는 남과 비교할 게 아니라 내 하루, 내 비즈니스에 하는데 좀 더 집중하다 보니까 엠버는 좀 순탄하게 갔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니었어요. 사실은. 갔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이게 파트너가 또 이제 가출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때쯤 되면은 파트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사실 익숙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적으냐면은 이게 그냥 가버리겠다고 하고 안 하고 가면 괜찮은데 탈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20일에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죠?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래서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건 진짜 어떡하냐? 그러니까 사실 전에 그냥 파트너 2명 갔을 때는 그냥 멘붕이 크지 않았었거든요. 예전 갔던 파트너였지만 3년 동안 안 됐는데 다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금방 하루 이틀 만에 그게 됐는데 이거는 약간 좀 어떡하냐 이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이제 하루 이틀 갈 수도 없어. 내일이 21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어떡해요. 그냥 막 열심히 해가지고 어쨌거는 잘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도 이게 또 이제 권민서 스폰서님 이하의 엠버 워크샵을 7월까지 마감을 하면은 8월에 또 간다는 거예요. 8월 초에. 제가 또 막차를 끊고 8월 31일에 갑자기 마지막 하고 톡방 전화돼가지고 갔다 온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쭉 그냥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작하면서 배워오고 깨져오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그냥 조금 정리를 해보면 어쨌건 모든 시간들이 진짜 다 자산이 될 경험이라는 거죠. 초반에 진짜 그때도 파트너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시간들도 이게 막 맞나 싶어도 결국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겪어낼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버릴 게 없다. 그리고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분명히 그 뒤에 무언가 더 큰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온다라는 거를 이제 좀 인지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 문제의 크기는 그릇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딱 감당할 수 있는 문제만큼만 주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 문제보다 내가 조금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걸 이겨내면은 그 그릇만큼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 생각으로 지금도 힘들지만 이겨내려고 하는 중이고 많이 어쨌건 보내봤잖아요. 보내보다 보니까 결국에 그렇게 빈 자리에 사실 더 좋은 분들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그렇게 보낸 게 그 당시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쩌면 더 좋은 분들이 더 오시기 편하게 이 자리를 넓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진짜 안주하면 안 되겠다. 결국에 제가 파트너들 다 떠났을 때 흔들렸던 것도 제가 만약에 안주하지 않고 막 1대 많이 있었으면 안 흔들렸을 거였고 소원에만 집중한 것보다 제가 1대 늘렸으면은 전혀 그럴 게 없었잖아요. 진짜 안주하면 안 되겠다. 제발. 이런 걸 좀 느꼈고 요즘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게 진짜 감사하고 사랑하자. 최대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실 비즈니스든 뭔가 내 개인적인 문제든 관계든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그 부분들을 더 개선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중이고 그래서 결국에 저는 그냥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뉴스킨 가치가. 아까 그 일기장에 쓴 거는 난 뭐 뉴스킨 돈 때문에 힘들지 않은 삶 살게 돼서 좋을 거야 했는데 지금 요즘 느끼는 거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내가 너무 기특하다. 그래서 또 일기장이 나오는데 결국에 내가 뉴스킨 안 그만둘 수 있었던 이유는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은 못 채울 수 있어도 되고 싶은 모습에 가까워져서 뭔가 다른 일을 했다라면은 갖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건 채웠을지 몰라도 되고 싶은 모습에는 그 갈증을 느꼈을 거야. 소유냐 존재냐 나는 소유하는 것보다 어떤 존재가 너무 이제 저 혼잣말이니까 막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또 끝에 또 내 칭찬 김지은 최고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 맨날 이게 끝에가 넌 최고야 넌 사랑해 막 넌 짱이야 막 이런 거 하면서 마무리하거든요. 맨날 쓰진 않고 근데 노력하는 거여서 저도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런 가치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뭔가 뉴스킨 돈 안 되는 구간들도 있지만 사실 제가 4, 5년 차 해오면서 내가 다른 일을 했다라면은 어쩌면 쌓아둔 돈은 많을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또 절대 아닐 것 같고 뭔가 전 앞으로도 뉴스킨 더 기대되는 이유가 그만큼의 더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도 너무 기대되지만 그에 맞는 사람이 될 제가 더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올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던 것도 진짜 저가 엄청 부족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진짜 스폰서님들이 다 만들어주신 거고 너무 감사해요. 사진을 막 진짜 엄청 막 많이 넣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냥 지금 뭔가 제가 엠버가 된 것도 이 자리에서 스피치를 하는 것도 저 엠버 돼가지고 스피치 한다는 이런 것보다 뭔가 제 스폰서님과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를 엠버를 만들어줬다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맞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렇게 사진을 더 꽉꽉 채워 넣었고 진짜 그렇게 엄청 말갈량이 같은 저를 키워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을 하셨겠어요. 특히나 조혜민 스폰서님은 얼마나 더 고생하셨겠어요. 이렇게 막 진짜 가까이 있는
하면서고 또 뭔가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 비치지 않게 도와주셨고 진짜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노는 것도 같이 좋아하는데 하면서 그냥 진짜 스폰서님이랑 같이 이렇게 더 제일 막 평생 놀면서 너무 하고 싶고 저 때문에 진짜 속 많이 상하셨을 거고 지금도 아마 속 썩고 계실 텐데 너무 제가 얼른 그 점 보완해가지고 성장해서 진짜 큰 조직과 OV로 반드시 보답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러니까 부족한 저한테 와가지고 불편한 게 되게 많았을 텐데 사실 이분들이 더 그릇이 크기 때문에 저를 담아주시는 걸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내가 나 같은 스폰서를 만났으면 나 뉴스킨 계속 했을까 생각이 들면서 불평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오히려 더 저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분들이고 진짜 같이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에이스 사장님들 진짜 사진을 또 찾다 못 찾아가지고 너무 넣고 싶은 분들 많았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는데 진짜 이 한 분 한 분들 지금 보이는 얼굴들도 그 리더 사장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도움 안 받은 분이 너무 없거든요. 뭔가 저기 김영수 사장님도 제가 첫 그 리더스쿨 담임쌤이셨고 이주연 사장님도 제가 막 맨날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PA스쿨 끝나면 막 계속 가가지고 계속 물어봤는데 사진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뭔가 허술 사장님도 안 계시고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제가 이 안에서 클 수 있어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결국에 저의 그런 부족한 점들이 채워졌던 거는 제가 채운 게 아니라 이 사장님들이 채워주신 거라는 걸 너무 알고 있어서 저도 뭔가 그렇게 더 채워드릴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고 아직도 그 부족한 점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런 점들 더 보완해서 더 성장해서 더 많이 나눠드릴 수 있는 사업자가 돼서 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